새벽 5시. 서도연의 휴대폰 알람이 울린다. 30년간 몸에 밴 시간이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양말을 신는다.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참는다. 여보, 벌써 나가세요. 아내 정혜란이 눈을 비비며 일어난다. 도연은 고개만 끄덕인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 하얀 분필이 손에 들려 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도연은 무릎을 꿇는다. 바닥에 그어진 선들을 하나하나 점검한다. 여기가 조금 틀어졌네. 분필로 선을 다시 긋는다. 직선은 정확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비뚤어지면 차들이 제대로 서지 못한다. 도연의 철칙이다. 첫 번째 차가 들어온다. 시장 김치가게 사장이다. 도연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선이 틀어지면 하루가 어긋납니다. 도연은 차가 선 위에 정확히 서는 것을 확인한다. 만족스럽다. 두 번째 차. 택배 기사다. 역시 선 위에 딱 맞춘다. 이 선이 있어야 우리도 늦지 않아요. 택배 기사가 웃으며 말한다. 도연의 가슴이 따뜻해진다. 사람들이 자신의 선을 믿고 따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오전 9시. 통원 치료받는 어르신들이 하나둘 차를 몰고 온다. 모두 도연이 그어놓은 선 위에 정확히 주차한다. 30년 버스기사 시절부터 지켜온 원칙이다. 정확함이 안전을 만든다. 사물함을 연다. 깊숙이 밀어 넣어둔 오래된 액자가 보인다. 먼지가 앉은 유리 너머로 무언가가 보이지만 꺼내지 않는다. 그냥 문을 닫는다. 점심시간. 구청 차량 한 대가 들어온다. 공무원 2명이 내려서 사진을 찍는다. 주차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측정한다. 저기 뭐 하는 거지? 도연의 가슴이 불안해진다. 30년 버스를 몰며 기른 직감이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하지만 물어보지는 않는다. 그냥 지켜볼 뿐이다. 저녁 6시. 마지막 차가 나간다. 도연은 다시 분필을 든다. 내일 새벽을 위해 선을 정리한다. 하나하나 점검하며 고치고 다듬는다. 이것이 도연의 하루다. 선을 긋고 지키고 또 긋는 일.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이다. 아침 7시. 도연이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담벼락에 붙어있는 하얀 종이가 눈에 띈다. 가까이 다가가 읽어본다. 공영주차장 철거 예정 공고.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린다. 도연의 손이 떨린다. 관리위탁 해지 통보까지 함께 붙어있다. 30년 지켜온 이곳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는다. 목이 메인다. 분필이 손에서 떨어진다. 바닥에 떨어진 분필이 두 동강 난다. 마치 도연의 마음처럼. 구청 민원실. 도연은 앞자리에 앉아 기다린다. 손바닥에 땀이 난다. 30년 버스 기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다. 다음 분. 창구 직원이 부른다. 도연이 다가간다. 주차장 철거 공고건으로 왔습니다. 아, 그거요. 절차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절차라니요? 미리 알려주셨어야죠. 공고문에 다 나와 있잖아요. 더 물어볼 게 있으세요? 차가운 말투다. 도연은 말을 잇지 못한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나온다.
저녁 8시. 동네 복지관 대강당. 개발사 설명회가 열린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도연도 뒷자리에 앉는다. 안녕하십니까? 개발사 강우석 이사입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마이크를 잡는다. 화면에 화려한 초감도가 나온다. 높은 건물들과 깔끔한 도로, 넓은 주차장까지, 노인복지센터와 카페도 들어서고요. 주차 공간도 지금보다 2배 늘어납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린다. 좋다는 반응이다. 도연의 가슴이 답답해진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들 지훈이 전화를 걸어온다. 아버지, 개발 얘기 들었어요. 응, 들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아버지도 받아들이셔야죠. 지훈은 건설사에서 일한다. 아들의 말이 가슴에 박힌다. 하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냥 전화를 끊는다. 밤 10시. 도연은 잠이 오지 않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30년 그어온 선들이 눈앞에 떠오른다. 그 선 위에 서던 사람들의 얼굴도. 모든 게 사라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주차장에 나온다. 분필을 들고 선을 긋는데 손이 떨린다. 선이 삐뚤어진다. 안 돼. 다시 지우고 긋는다. 여러 번 반복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30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다. 오전 10시. 시장 상인회장 최상만이 주차장에 온다. 평소보다 옷차림이 단정하다. 도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세요? 상인회에서 탄원서를 내기로 했어요. 개발 찬성으로요. 도연의 가슴이 철렁한다. 상만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다. 시장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새 건물이 들어서면 손님도 늘어나고. 상만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다. 하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점심시간. 주차장 한쪽에서 측량 작업이 시작된다. 젊은 직원들이 기계를 들고 다니며 뭔가를 재고 있다. 도연이 다가간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건가요? 측량 작업이요. 곧 공사 들어갈 예정이라서요. 아직 허가도 안 났는데. 사전 작업이에요. 문제 있으세요? 젊은 직원의 말투가 건방지다. 도연은 더 말하지 않는다. 그저 지켜볼 뿐이다. 오후 3시. 도연이 분필로 그어놓은 하얀 선 위로 노란 스프레이 라인이 그어진다. 공사팀이 그어놓은 것이다. 선이 어긋나 있다. 도연의 선과 5cm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도연이 혼잣말을 한다. 차들이 제대로 서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듣지 않는다. 저녁 6시. 마지막 차가 나간 후 도연은 수첩을 꺼낸다. 새로 산 것이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적기 시작한다. 시장 상인들, 통원 어르신들, 택배 기사들. 모두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가는지 적는다.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집에 돌아가니 아내 혜란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 지훈이가 왔다 갔어요. 뭐라 하던? 아버지가 너무 고집 부리신다고. 자기가 회사에서 곤란하다고. 도연의 가슴이 무거워진다. 아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다. 새벽 5시. 도연이 주차장에 도착하니
가림막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공사팀이 벌써 와서 작업하고 있다. 잠깐만요. 도연이 큰 소리로 외친다. 작업자들이 돌아본다. 아직 허가 안 났잖아요. 사전 공사는 불법이에요. 아저씨, 방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젊은 작업자가 짜증스럽게 말한다. 도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다. 법적 효력 없는 공사 중단하세요. 목소리가 떨린다. 30년 버스 기사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 낸 적 없었는데. 오전 9시. 동사무소 복지사 윤소라가 현장에 온다. 도연이 전화로 부른 것이다. 소라 씨, 이거 불법 아닌가요? 허가 전 사전 공사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단 영상으로 기록해 둘게요. 소라가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한다. 작업자들이 불편해한다. 뭐 하는 거예요? 증거 수집이요.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서요. 오후 2시. 개발사 강우석 이사가 직접 온다.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여기 관리인이 누구죠? 저예요. 도연이 다가간다. 우석이 선글라스를 벗는다. 차가운 눈빛이다. 공사 방해하시면 민형사상 책임질 수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저는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법이요? 아저씨가 법을 얼마나 아세요? 우석의 말에 도연이 위축된다. 정말 자신이 틀린 건가? 저녁 8시. 집에 돌아온 도연은 사물함을 연다. 깊숙이 밀어 넣어둔 액자를 꺼낸다. 먼지를 털어내니 내용이 보인다. 시민보 표창장. 30년 전 버스 기사 시절 받은 것이다. 브레이크 고장 났을 때 승객들을 지켜낸 일로. 젊은 시절 도연의 모습이 사진에 있다. 기사복을 입고 자랑스럽게 웃고 있다. 밤 10시. 지훈이 집에 온다. 얼굴이 어둡다. 아버지, 회사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슨 말? 아버지 때문에 제가 곤란하다고요. 제발 그만두세요. 지훈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다. 도연의 가슴이 미어진다. 선을 지키지 않으면 그 뒤에 선 사람들까지 무너진다. 도연이 조용히 말한다. 표창장을 보여주고 싶지만 참는다. 지훈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다음 날 아침. 소라가 주차장에 온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다. 도연 씨 의견서를 써야 해요.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용 패턴을 기록하고 사진도 찍고.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해요. 소라가 친절하게 설명한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도연은 수첩에 모든 것을 기록한다. 시간대별로 몇 대가 들어오는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얼마나 오래 주차하는지. 김치가게 사장님 7시 30분 입차. 오후 6시 출차. 택배 기사님 8시 15분 입차. 8시 45분 출차. 통원 어르신 9시 10분 입차. 11시 30분 출차. 손목이 아프도록 적는다. 30년 버스 기사 시절처럼 정확하게. 점심시간. 상인회장 상만이 온다. 얼굴이 어둡다. 도연 씨 미안해요. 무슨 일이세요? 개발사에서 약속한 복지시설이 빠졌어요. 도면에서 삭제됐다고. 상만의 목소리가 떨린다.
속았다는 걸 안 것이다. 그래서 입장을 바꾸려고요. 탄원서 철회하고. 괜찮습니다. 처음에 속을 만했어요. 도연이 상만의 어깨를 두드린다. 원망하지 않는다. 모두 어려운 상황이니까. 오후 3시. 지훈이 회사 일로 주차장에 온다. 아버지가 적고 있는 수첩을 본다. 아버지, 이거 뭐예요? 이용 현황 기록이야. 지훈이 수첩을 넘겨본다. 정성스러운 손글씨와 정확한 시간 기록. 감탄이 나온다. 이거 정말 잘 하셨네요. 기술서 양식에 맞춰서 정리해 드릴게요. 아들이 도와주겠다고 한다. 도연의 가슴이 따뜻해진다. 저녁 7시. 도연의 수첩 기록이 컴퓨터로 정리된다. 지훈이 밤새 작업한 것이다. 시간대별 회차 수, 노인 통원, 빈도, 시장 납품차, 체류 시간까지 모두 표로 만들어졌다. 아버지 자료가 교통영향평가 의견서로 접수됐어요. 소라가 전화로 알려준다. 공식 서류가 된 것이다. 도연의 손글씨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것이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뿌듯함이다. 동네 복지관 대강당. 재설명회가 열린다. 저번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모였다. 도연도 이번엔 앞자리에 앉는다. 강우석 이사가 나온다. 화려한 영상을 틀기 시작한다. 3D 조감도와 미래 도시 모습들. 질문 받겠습니다. 우석이 자신만만하게 말한다. 도연이 손을 든다. 도시계획 조례 27조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돼야 하는데요. 회장이 조용해진다. 도연이 법 조항을 안다는 게 의외인 것이다. 그리고 교통 시뮬레이션 수치도 공개해 주세요. 소라가 가르쳐준 내용이다. 도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우석이 당황한다. 그런 세부사항은 세부사항이 아니라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도연이 끝까지 밀어붙인다. 30년 버스 기사의 고집이다. 지훈이 발표 자료를 들고 나온다. 회사 자료지만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다. 노인 동선 대안을 보완했습니다. 지훈이 발표한다. 우석의 자료를 수정한 것이다. 주민들이 박수를 친다. 서대리 뭐 하는 거야? 우석이 화를 낸다. 하지만 주민들의 박수는 계속된다. 상만이 일어선다. 처음에 제가 눈이 어두웠습니다. 공개 사과드립니다. 상인회장이 고개를 숙인다. 회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 우리 동네를 지켜야 합니다. 한 주민이 외친다. 다른 주민들도 따라 외친다.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30년 만에 이런 지지를 받는다. 가슴이 벅차오른다. 우석이 마이크를 들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다. 완전히 판이 기울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지훈이 아버지에게 온다. 아버지, 제가 틀렸어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 선이 맞았어요. 저도 아버지 선을 따르겠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인다. 도연이 아들의 어깨를 감싼다. 30년 만에 진짜 아버지가 된 기분이다. 구의회 청문회장. 도연은 정장을 입고 앉아 있다. 30년 만에 입는 정장이다. 손에는 오래된 액자를 들고 있다. 서도연 씨, 진술해 주세요. 의장이 말한다. 도연이 일어선다. 다리가 떨린다.
저는 30년간 버스 기사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린다. 하지만 계속한다. 브레이크가 고장 났을 때 승객들을 지켰습니다. 액자 속 표창장을 보여준다. 의원들이 주목한다. 그때도 선을 지켰습니다. 안전선을요. 도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선을 지키는 것은 동네 사람들의 안전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직업 윤리와 공공성. 이것이 제가 지켜온 것입니다. 도연이 자신 있게 말한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의원들이 토의를 시작한다. 교통 영향 평가 자료를 검토한다. 도연이 작성한 수첩 내용도 본다. 1시간 후. 의장이 결정을 발표한다. 교통 영향 재평가와 주차장 존치형 리모델링을 조건으로 통과합니다. 박수가 터진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이겼다. 30년 지켜온 선을 지켜냈다. 우석이 지훈에게 다가온다. 서대리, 내 때문에 이렇게 됐어. 죄송하지 않습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한다. 허위 홍보한 내부 메일 공개하겠습니다. 지훈이 휴대폰을 든다. 우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넌 이제 끝이야.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지훈이 당당하게 말한다.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 하지만 지훈은 후회하지 않는다. 청문회장을 나서며 도연은 하늘을 본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친다. 30년 만에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본 것 같다. 3개월 후. 주차장 부분 리모델링이 완료됐다. 새로운 조명이 설치되고 바닥도 깔끔해졌다. 하지만 도연의 분필선은 그대로다. 새벽 5시. 도연이 주차장에 나온다. 예전과 똑같은 시간이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다. 도연 아저씨, 안녕하세요.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 대학생들이다. 오늘도 선 긋기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도연이 웃으며 분필을 나눠준다. 젊은 손들이 바닥에 정확한 선을 긋는다. 도연이 하나하나 점검한다. 여기 조금 더 직선으로.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옛 기술을 배우고 있다. 도연의 가슴이 따뜻해진다. 첫 번째 차가 들어온다. 김치가게 사장이다. 도연 씨, 주차장이 정말 깔끔해졌네요. 선은 그대로예요. 도연이 자랑스럽게 말한다. 변한 것도 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 오전 9시. 지훈이 새 회사 출근길에 들른다. 아버지, 저도 새 직장에서 아버지의 선을 지키겠어요. 무슨 선? 정직하고 원칙적인 선요. 지훈이 웃는다.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겠다는 뜻이다. 점심시간. 소라가 노인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함께 온다. 도연 씨가 지켜낸 공간에서 프로그램 하니까 더 의미 있어요. 어르신들이 웃으며 주차장을 둘러본다. 이곳이 그들의 삶터라는 걸 안다. 저녁 6시. 마지막 차가 나간다. 도연은 분필을 든다. 내일을 위한 선 정리다. 30년 전과 똑같은 일상이다. 선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동네를 바꾼다. 도연이 혼잣말을 한다. 표창장과 분필이 사물함에 나란히 놓여 있다. 과거와 현재가 함께하는 것이다. 새벽 5시.
내일도 도연은 일어날 것이다. 분필을 들고 선을 그을 것이다. 30년 지켜온 원칙을 계속 지켜갈 것이다. 그것이 서도연의 삶이고 동네의 안전선이다. 끝.